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8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승부처는 8월 16일이고 그것에 해당하는 섹터가 저는 자동차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를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자동차 관련주 제가 최근에 좋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저도 약간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확증편향이라고 하죠.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편향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마 확증편향에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와서 보니까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차트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약간 믿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볼 때 다각도로 보면서 분명히 리스크를 관리를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나 저는 차트를 위주로 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차트를 약간 무시하고 오히려 내가 자동차 관련주들을 많이 매수해서 수익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요번에도 잘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착각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위험한데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도 저조차도 이렇게 쉽게 매도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역시나 항상 하나라도 위험한 구간이 있다면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일단 차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은 이런 구간이었죠. 일단은 고점을 두 번 터치를 하는 쌍봉 패턴을 요 구간에서 한번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빠질 때 요 구간, 지금 추세를 제가 이전에 그어놨죠. 이렇게 저점을 올린 추세선을 이렇게 이쁘게 그려놨는데, 쌍봉을 찍고 요 추세선을 이탈할 때, 그리고 21선과 같이 이탈이 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제가 다른 종목들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확증평양, 실적이 좋게 올라갈 거니까 결국 올라가겠지, 약간 이런 위험한 생각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요 구간에서 빨리 대처를 일단 저는 못했고, 근데 위기는 말씀드렸지만 구독자님들도 생각보다 쉽게 대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뭐 이런 차트 나온다면 다른 그런 이슈들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런 이슈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차트적으로 제가 1순위로 보는 차트가 무너진다면 한번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거 깨지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차트적으로는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뻔해 보였었는데 이런 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요 메모장에 적은 거, 일단 자동차 관련주에는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악재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차 지금 판매량이 피크아웃을 치고 있다. 그리고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판매 실적이 약간은 다른 자동차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결국에는 최근에는 실적을 좋게 보여서,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하지만 미래의 방향성은, 지금은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지금 판매 실적을 높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호재에 있는 내용은 역시나 실적이죠. 실적이 8월 16일에 나올 거고, 제가 승부처가 될 수 있다고 제목에 적어놨으니까 8월 16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눌림 받았던 것만큼 다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호재로서 마지막 흔히 말해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고 다시 한번 쭉 빠질지, 이 부분은 분명히 자동차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꼭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는 뭐 부품주들도 역시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에 주식 흐름을 봤을 때 트렌드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락한 종목이 지금 회복을 해주는 경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최근 자동차주들 거의 한 달간
하락하고 있는 약간 안 좋은 흐름인데 이 추세를 돌려낼 수 있는 게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실제로도 금요일에도 뭐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뭐 농심이라든지 뭐 명신산업도 자동차 관련주인데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고, 그 전에 한온 시스템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크게 돌려내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지금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베스트 흐름일 거다, 이런 희망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트를 봤을 때 요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위험한 위치니까 쌍봉의 추세선 이탈 매도, 요게 사실 정석적인 대응 방법이 맞는데 요 부분을 일단은 한번 놓쳤고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충분히 일단 조정은 굉장히 길게 왔죠. 이렇게 크게 많이 빠졌고 최근에 약간 저점을 잡아내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금요일날 마지막 거래일에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캔들이 5일선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 요게 약간 추세 전환의 첫 흐름이 될 수 있으니까 요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하루 정도 그냥 5일선 위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18만 7천원 요 구간을 이탈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만 7천원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 관련주들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요런 구간들 이평선 저항도 지금 위에 3개나 있고, 그리고 수평 저항 라인 또 이때 구간에서 강한 지지 라인이었겠지만 지금 이탈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강한 저항 라인으로 되고 있으니까 현대차 기준으로 19만 3천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결국에 대장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이니까 이 흐름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실적 나왔을 때 좋게 올라간 종목을 말씀드린 거는 한온 시스템 이런 것들 지금 목요일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만큼 조정을 받고 있다가도 한 번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러면 요런 그림이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베스트 상황이 될 거고, 하지만 뭐 모든 게 똑같이 올라가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분명히 기대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윗꼬리를 길게 달고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크게 오히려 실적이 나왔을 때 실적이 생각한 것보다 좋게 나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금 위치에서도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는 요런 흐름인 거고, 저항 라인 돌파를 보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관련주들도 거의 비슷하죠.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구간 그래도 지지를 받아냈고,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정말 오랜만에 5일선을 뚫고 올라와서 캔들이 멈춰줬다는 거,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 하지만 올라갈 때 역시나 하락을 할 때 이제 이평선들을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항 라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생각보다는 현차나 그리고 기아보다는 조금 더 덜 조정을 받은 상태고, 그래도 이런 구간들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 뒀었는데 22만 8천원입니다. 이 구간 이탈하면서 빠지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다시 반등해주면서 22만 8천원을 지켜주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다시 돌파할 때 23만 7천원을 돌파한다면 요거는 추세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23만 7천원 돌파하는지 지지라인 22만 8천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입니다. 위아도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지고 강하게 지지받아야 됐을 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62,300원 요 구간이었는데, 이런 구간 이탈하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탈되니까 급락이 나왔고,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들 거의 비슷한 움직임 5일선 따라서 빠지다가 현대위아도 오랜만에 캔들이 5일선 위에 올라오는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기점으로 실적을 한번 8월 16일에 실적 발표를 기대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 그리고 현대오토웨버입니다. 현대오토웨버는 실적이 발표가 됐죠. 좋게 나오면서 요 날에 발표됐을 거예요. 아마 7월 31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따로는 자동차 관련주들은 쭉 빠지는 흐름을 계속 나왔는데 실적이 먼저 발표되니까 이렇게 좋은 상승세 8% 급등하면서 추세를 올려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5일선 따라서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5일선 이탈하면서 약간 빠지고 있네요. 그럼 다시 올라갈 때는 16만 1,000원 돌파가 되는지, 지금
점점 올라오고 있는 21선 한 번 더 이탈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1선 이탈하지 않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오토에보도 마찬가지 한온 시스템과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이렇게 반등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반등을 해줬다는 부분, 이런 게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브 넥스입니다. 요거는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 조정받을 때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줬었죠. 약간 좋은 뉴스를 바탕으로, 호재를 바탕으로. 그리고 나서 한번 피크를 찍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밀려 있네요.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요거는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도 생각보다는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부분, 강한 지지 라인은 4,480원에 있다고 제가 미리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다음 거래일부터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음 화신입니다. 화신도 마찬가지 조정이 굉장히 강했고, 요런 구간들 쌍봉 모습을 그렸다가 빠질 때 요 지지 라인 고점에서 21선 이탈하는 추세를 보여줬을 때 이렇게 추세를 하나 그릴 수 있겠죠. 또 요런 요런 반등 나왔을 때 기점까지 하면 한 요정도 각도로 하나 추세를 그릴 수 있는데, 요 추세를 가능하게 음봉으로 이탈했을 때 이런 구간이 위험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매도를 하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때 한번 매수를 노려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요것도 오랜만에 5일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아진산업 마찬가지 이렇게 강한 지지가 있을 구간 68,500원 이탈했을 때 한번 매도를 해주는 게 기술적으로 맞았고, 하지만 지지라인 역시나 강한 지지라인 제가 5,600원 그어놨는데 5,60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해줬다. 그리고 5일선 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포인트 되는 가격들 체크. 그리고 서현위안은 요것도 다른 종목이 조정받을 때 비해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도 강하게 한번 보여줬었고, 요것도 쌍봉 모습 그리다가 빠지면서 여기 추세선을 하나 그어 본다면 요런 구간들 라인을 한번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을 발생했을 때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 좋았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나오면서 지지는 그래도 요 밑에 있는 지지 라인 2500원 제가 그려놨었는데 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5일선 60일선 이렇게 반등해주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8% 상승하면서 꽤나 큰 상승세로 회복을 해줬다는 점,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 21선 바로 위에 있는데 21선 맞고 떨어지는지 돌파해서 올라가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추세선 이전에 그려놨던 요 가격대 지금 이 추세 위로 캔들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추세 위로 올라가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SL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다가 고점을 계속 두드리다가 못 두드리고 빠질 때 사실 한번 위험을 감지했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5일선을 따라서 쭉 빠지는 안 좋은 모습, 중간에 살짝 반등해 주려고 했지만 21선 맞고 떨어지면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온다는 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쭉 빠지면서 요 구간에서 61선에서 지지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 할 수 있다. 바로 올라가는 게 좋았겠지만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서 반등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반등 못하고 빠지니까 오히려 단기 하락이 또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요 마지막 지지 라인이었던 33,000원대를 지켜냈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희망이 있는 부분, 역시나 마지막 거래일 5일선 위에 캔들이 올라와 있고, 지금 위치 21선 60일선 그리고 요 수평 지지 라인이 거의 겹쳐져 있는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 대략 한 36,200원에서 36,800원 36,000원대 요 구간을 강하게 캔들로서 돌파를 해내야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혹시나 33,400원을 한 번 더 이탈한다, 오히려 더 큰 급락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33,400원 지지라인 그리고 돌파라인 36,800원 요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차트 비슷하죠. 이것도 반등 나오면서 지금 5일선 21선 위에 5일선 그리고 61선 위에 살짝 걸쳐져 있고, 그리고 요 구간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이탈했다가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에 11,200원대를 복귀를 해줬으니까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수 있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팩입니다. 임팩은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 약간 약하게 빠질 때 오히려 강하겠다는 모습 보였다가 최근에 조금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역시나 강한 지지 라인은 11,630원인데 요 구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동차 주들과 같이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공업입니다. 세종공업 제가 요거 라이브 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8,000원대 이탈을 하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약간 저점을 한번 찍고 반등했는데 8,000원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8,000원 밑으로 빠졌죠. 그러면 이건 추세적으로는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거의 뭐 6%, 7%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일선, 121선 살짝 위에 올라와 있고 요거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 요 박스권 안에서의 위치, 그러니까 8,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추세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수급 부분은 조금 괜찮은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차트적인 흐름을 꼭 중요시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HA입니다. 마찬가지 많이 빠졌고 돌파돼야 될 가격은 9,8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 그리고 에코플러스 마찬가지 요 구간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6,120원입니다. 6,120원 이탈하니까 약간 하락하려는 모습 보이고 5,600원에서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최근에 그래도 반등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다시 한번 6,120원 위로 올라간다면 이것도 추세 전환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대원강업 요거는 마찬가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눌릴 때 오히려 강하게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조금 많이 눌리고 있는데 요 앞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자동차 관련주들과 또 많이 커플링이다라고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올라갔을 때 제가 여기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 6,480원 위로 또 올라갈 수 있는지 요 부분 체크. 그리고 DN 오토모티브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다가 역시나 쌍봉 모습 그리고 추세를 잇는 부분을 요런 라인을 그릴 수 있겠죠. 요런 라인을 그렸다가 한번 요 구간 21선과 함께 이탈해 줬을 때 요런 부분에서 한번 매도 포인트를 한번 잡아 볼 수 있었고, 최근에는 그래도 조정을 쭉 받다가 지지 라인은 요 가격대 87,500원 61선 라인 비슷하게 제가 그려놨는데 요 구간 이탈하지 않고 단기 반등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가 있고 지금 위로 올라갈 때는 21선 맞고 살짝 윗꼬리를 그렸죠. 그러면 다시 한번 21선과 여기 수평 저항 라인 94,100원 요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요 고점을 노릴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8월 16일이 지금 반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비슷한 차트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말씀드린 종목들 가지고 있다면 한번 요런 제가 제시해드린 포인트를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자동차 관련주들 많이 눌려서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속상하시겠지만 한번 요 포인트를 보시면서 한 번 더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